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20년 가까이 부동산 현장을 발로 뛰면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부동산 투자 시장의 전망을 두 글자로 절망이라고 봐야 할 현재 상황에서 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진단과 현 시점에서도 즉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원히 변치 않을 투자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통하여 제 말이 어떠한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선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현재 집권 2년차가 다 되어가지만 부동산 시장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오던 다주택자 중과 대출 세금 규제 등 예전의 정책을 약간 변경하거나 더욱더 강화하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있고 투자 심리는 갈수록 냉각되어 그리하여 일반인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초저금리 시대라고 하는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은행 예금이 늘었다는 뉴스가 있었지요. 작년 2018년도에 정기 예금만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5대 은행에 70조가 순유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개 금리가 낮으면 은행 대출을 받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예금이 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의미는 한마디로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게 투자할 곳이 없다는 얘기로 봅니다. 경기는 좋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처를 찾다 은행 이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판단이 드니 다시 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고 그것은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도 앞으로는 희망적인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나마 작년 말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호황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분히 개인적인 견해일지라도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감히 절망이라는 두 글자로 단언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유, 근거를 나름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어 부동산 수요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5년 뒤부터 인구가 줄어든다는 통계청 자료가 작년 중반에 보도된 적이 있고 중국도 인구가 줄고 있고 일본도 인구가 줄고 있는 등 이런 인구 감소 추세는 세계적 현상입니다. 게다가 점점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늘기도 하고 과도한 양육비 증가로 기혼자들 중에서도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점차 출산율이 저하되어 앞으로 부동산 수요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고령화 사회이므로 그래도 부동산 주택 수요자는 꾸준히 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계속 떨어지는 출산율 때문에 그러한 얘기는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명박 정부 이후 기존의 도시 외 지역으로 신도시 개발을 꺼리고 있고 앞으로도 갈수록 심각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니 차기 정부 또는 차차기 정부에 누가 집권을 하든 과거와 같은 양상으로 새로운 신도시 개발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도 과거처럼 평면적으로 도시 외 지역으로 확장되는 신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 신도시 안쪽에서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집 사는 것을 포기하고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차라리 집 살 돈으로 멋진 외제차를 사기도 하고 휴가 때마다 해외여행을 하는 등 문화 레저 생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져 시간이 흐를수록 주택 수요는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갈수록 많은 젊은 층들이 주택을 소유하려는 마음보다 주택을 이용만 하려는 서구식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요인은 결국 부동산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점점 그 전망이
밝지 않고 절망적이란 얘기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는 부동산을 통하여 돈을 번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인가? 더 이상 부동산에 투자할 길은 없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개발지역 등에 일단 땅이든 아파트이든 상가든 무조건 사놓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가격이 오르던 시대는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있어도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들 주변을 살펴보면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투자를 하면 투자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거래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찾는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향후 영원히 변치 않을 투자 전략이 숨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 투자는 한마디로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세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꾸준히 거래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무조건 현재 시세보다 싸게 사서 즉시 팔더라도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 시세에 매입하여 막연히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입 즉시 처분하더라도 수익이 남을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즉 현재 가치만 따져보고 미래 가치는 보너스로 여겨 지금 당장 팔아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과연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사느냐가 관건이겠지요. 그 방법은 첫째로 급매 또는 급급매 물건을 사거나, 둘째 경매를 통하여 싸게 구입하거나, 셋째로 하자 있는 물건을 싸게 사서 그 하자를 보완해 정상가 현재 시세로 팔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 유념하실 것은 그러한 부동산을 팔 때는 되도록이면 거주 목적이든 사업 목적이든 꼭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팔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을 골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목적으로 사려는 사람은 그 사람도 팔아서 수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로부터 정상 가격으로 사기보다는 급매 수준 이하로 사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수익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급매 물건을 찾는 방법, 어렵게 공부하지 않고도 경매를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현재 가치만 보고 급매 물건 등에 투자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하는 기간 안에 팔릴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싸게 샀어도 팔리지 않는다면 투자금은 그대로 묶이게 되고 결국 실패한 투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원하는 기간 내에 팔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팔려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환금성을 전제로 하여 실수요자가 꾸준하면서도 잘 팔리거나 새해가 잘 나가는 물건인지 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또 하나 유념해야 할 사항은 예전보다 수익률을 다소 낮춰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투자 여건은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수익률을 종전처럼 생각한다면 투자 마인드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예전의 수익률을 생각하다 보니 투자할 물건을 못 찾고 결국 은행으로 투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지요. 현 시세보다 싼 물건만 찾아 투자를 하게 되면 물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단기 투자 내지는 초단기 투자도 가능합니다. 물론 거기에 맞는 세금은 미리 계산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향후 변치 않을 부동산 투자 전략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 시세보다 싸게 사서 현 시세로 팔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현 시세보다 싸게 사서 실수요자가 꾸준하여 언제든지 현 시세로 팔고 나올 수 있는 물건은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든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면 일리가 있는 것도 같고 말로는 쉬울 것 같으나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얘기를 듣고 옳다고 생각하시어 실천을 통하여 지금부터라도 수익을 남기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투자관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투자관을 바꾸기 위한 마음가짐은 우선 옛날부터 갖고 있던 고정관념,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즉, 부동산은 사놓기만 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을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면서 현지 부동산 업소를 적절하게 상생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전화로 물어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 상대방과 눈빛을 마주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진지한 상태에서 상세한 현장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러한 부동산을 찾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급매 물건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주변 가까운 곳부터 둘러봐야 합니다. 멀리 다니다 보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생겨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우리들 가까이에 그런 물건이 늘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단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음을 알 것입니다. 그 다음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부터 관심을 가지세요. 작은 물건부터 투자하여 조금이라도 재미를 본 후 점차 큰 물건으로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적게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수익을 바라보고 큰 돈을 하나의 물건에 올인하였다가 혹시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 오랫동안 자금이 묶인다면 훗날 수익이 남았다 하더라도 기회비용 등을 따진다면 그렇게 성공한 투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투자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향후 영원히 변치 않을 투자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행동을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그 결과에 있어 분명 큰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 중에도 돈을 번 사람이 있었고 위기의 시대에 영웅은 나온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부동산 시장은 위기일 것입니다. 이번에 제 얘기를 통하여 현재 분위기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 마인드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 좀 더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돈으로 투자자 자신의 결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관은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가면 됩니다. 투자 방법과 물건이 보이면 투자의 길은 열리는 것이고 더 이상 여유 자금이 투자처를 못 찾고 은행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살고 계신 가까운 주변부터 실수요자가 꾸준한 지역에서 급매이든 경매이든 싸게 사서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시지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악조건 하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항상 투자의 길은 열려 있고 영원히 변치 않을 투자 전략에 맞는 부동산은 우리들 가까이에 늘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투를 빕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